안녕하세요. 김현지 원장입니다. 자, 오늘 날씨 엄청 더웠는데 수업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 말미에 규칙에 대한 얘기 그거 좀 공유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희 교습소에서 적용하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공유해 드리려고 이제 카메라를 켰어요. 자, 이름 이렇게 페이퍼가 딱 이렇게 있고요. 자, 이 규칙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들이야 뭐 너무나 귀여운 아이들이고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도 이제 그냥 넓은 품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나이들이기 때문에 1, 2학년한테 막 스트릭하게 이렇게 하는 건 없고, 이거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된 고학년들의 대상이고요. 이제 그릿 잉글리시 규칙 해가지고, 자, 인사말은 안녕하세요. 그릿 잉글리시 김현지 원장입니다. 오랜 기간 아이들을 믿고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고학년으로 점점 진입하면서 학습 분위기와 면학 습관을 잡아주고자 아래와 같은 규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말을 넣고 그 다음에 총 4가지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4가지 규칙 중에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한 달의 숙제를 3회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안 할 경우, 숙제를 하지만 엉망으로 하는 경우 퇴원 조치합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잦은 결석 3회 누적 시 퇴원 조치합니다. 질병이나 가족 여행이나 경조사 이런 걸로 당연히 빠지는 건 이해하지만 쇼핑 가서 못 와요, 친구랑 생일 파티 가서 못 와요, 떡볶이 먹다 늦어서 못 와요, 서울 나갔다가 차 막혀서 못 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이렇게 잦은 결석을 하는 경우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거고, 세 번째는 학생들 사이에서 폭언이나 신체적 다툼이 있을 때, 그럴 때 퇴원 조치하겠다, 이제 이렇게 만든 거고요. 네 번째는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이 부모님과 상담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퇴원 조치합니다. 이렇게 4가지 규칙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언제 만들었냐면은 공부방, 제가 이제 영어 공부방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영어 공부방 2년차쯤에 만든 거예요, 규칙을. 그 전까지는 애들이 결석을 해도 지각을 해도 숙제를 안 해도 이런 규칙 없이 그렇게 맞춰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2년차가 넘어가면서부터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룹 수업이에요. 그룹으로 같이 수업을 하는 수업이고, 개인별 앉아서 하는 그런 코칭 수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애들이 그룹에서 실력이 전반적으로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숙제를 막 누군가가 안 하기 시작하면은 그 그룹에서 그 아이는 정말 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 시간을 낭비하거나 그 그룹의 수준을 하향 끌어당기고 있거나 이제 안 좋은 그런 역량이 많기 때문에 숙제를 안 해서 낙오되는, 그리고 그룹의 그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숙제를 한 번 안 하면 이제 옐로우 카드가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유 없이.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제 아파서 숙제를 못했다라고 연락을 주시면 그런 건 당연히 옐로우 카드가 나가지 않죠. 근데 그냥 아무 이유도 없어요. 시간도 많고 숙제 그냥 안 한 거예요. 본인이 그냥 안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오는 거죠. 그냥 가방만 메고 학원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옐로우 카드가 나가고, 옐로우 카드가 나갈 때마다 어머님한테 안내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오늘 누구누구가 옐로우 카드 받았습니다. 숙제가 너무 미흡하고 숙제를 거의 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어머님들이 딱 아세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잦은 결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석이 그룹에서 잦으면 당연히 그 수업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또
뭘 배웠는지도 모르고 와서 또 앉아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쩌다가 뭐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잦은 결석은 정말로 한 달에 두세 번은 이유 없이 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학생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를 하시니까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가 낮에 안 계시잖아요.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엄마의 그 아킬레스건을 딱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엄마한테, 일하고 있는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해서 엄마, 나 오늘 누구누구 생일 파티 초대받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영어 수업 있잖아 이따가 라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나 거기 가고 싶어. 나 거기 꼭 파티 가고 싶어. 라고 이제 엄마를 조르는 거죠. 그럼 엄마는 내가 일을 하니까 얘랑 놀아주지도 못하고 또 맞벌이라서 친구도 못 만들어 주는데 생일 파티라도 보내야지 라고 해서 그냥 계속 생일 파티를 수업을 빠지고 가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은 그룹에 생일 파티를 초대받은 다른 애들은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생일 파티가 땡 시작되는 그 시간에 거기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친구가 우리도 초대받았는데 이거 수업 끝나고 가도 충분히 가면 파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는 엄마가 허락을 안 해주거든요. 학원을 빠지고 다 그것까지 빼고 갈 정도로, 왜냐면 고학년이 그렇게까지 할 정도인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거는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어머님의 그 아킬레스건을 아이가 알아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계기로 만든 거예요. 사실 그 친구가 너무 열심히 하고 괜찮은 친구인데 그렇게 계속 엄마를 졸라가지고 고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수업 빠지고 계속 생일 파티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파티 가서 막 대여섯 시간 놀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잦은 결석을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게 딱 이제 그날 그 결전의 순간이 온 거예요. 어머니는 또 연락이 오셨어요. 오늘 생일 파티 가서 학원을 못 가요. 그래서 어머님도 사인하셨고 아이도 사인했죠. 오늘은 그러면 제가 옐로우 카드 하나를 이제 주겠습니다. 이미 어머님이 허락을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고 얘는 옐로우 카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2개인가를 받았을 때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어머니 이 생각에는 제가 그냥 봐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겠다. 오늘 안 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저도 아이들과 약속을 했고 다 사인까지 하셨으니 저는 옐로우 카드를 발부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수업에 왔어요. 와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생일 파티를 갔어요. 가서 또 충분히 많이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그렇게 잦은 결석을 하던 친구가 버릇이 완전히 고쳐졌어요. 그 이후에 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생일 파티 때문에 결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했고, 세 번째는 학생들 사이에서 폭언이나 신체적 다툼, 뭐 이런 거는 여태까지 제가 5년 동안 이제 운영하면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험한 말을 한다든지, 근데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근무하고 이럴 때도 보면은 거친 말하고 뭐 욕하고 뭐 이런 아이들 되게 많아요. 사실 말본세라 그렇잖아요. 그런 거 되게 안 좋은 아이들도 많은데,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다 좀 온순하고 험한 말하고 이런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툼이라든지 폭언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발생한 적이 없는데, 만약 발생했을 때는 그 당일날 퇴원이다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서 다 사인하고, 네 번째는 이제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장난을 치거나 그런 아이들이 이제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상의한 후에, 어머님하고 상의한 후에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수업에 다른 아이들이 계속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퇴원 조치한다. 이제 요 4가지를 제가 규칙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거에 걸리지 않아요, 아이들이. 2번, 3번, 4번에 걸린 아이는 하나도 없고요. 다 1번에 걸려요. 숙제. 그래서 숙제에 대한 그것들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아이들 스스로 숙제를 해서 너무 신기해요 라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숙제가 안 됐을 때는 아이가 그걸 끝낼 때까지 막 새벽 1시까지 숙제하기도 하고, 놀러 가야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숙제를 하고 뭐 캠핑을 가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그런 의지를 발현해가지고 숙제를 딱 마무리하고 이런 걸 습관을 많이 이제 들여놓은 상태여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저랑 영어를 배워서 꾸준하게 했던 아이들의 어떤 그 루틴하고 외부 학원에서 이제 온 아이들이 약간 그 부분에서 차이가 굉장히 커요. 숙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좀 그런 훈련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안 하고도 와요. 숙제 설명을 듣고도 또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거를 적응하는데 심지어 중학생들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이제 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오늘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내가 언제까지 숙제를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학원은 조그마한 아이, 꼬맹이들도 다 체크를 하는데, 중학생인 나이에 와도 뭐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숙제가 텅텅 비어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화되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왜냐면 원장님들도 다 이게 본인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남한테 이렇게 딱 똑부러지게 이렇게 딱 단호하게 못하는 성격도 있고, 또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불편하다, 그냥 나 그냥 들어주는 게 편하다, 그냥 원하는 대로, 그러면 또 그렇게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규칙을 적용하면서부터 모든 아이들의 전반적으로 이 숙제 성실도라든지 이런 능력들이 점점점 향상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영어 실력도 많이 늘고, 또 어머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얘가 숙제를 스스로 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다른 학원 숙제는 이렇게 안 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학원의 운영 자체가 완전히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숙제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새로운 친구들도 딱 분위기 파악을 바로 하는 게, 예를 들어 뭐 오늘 해야 될 숙제를 얘도 안 하고 쟤도 안 하고 얘도 안 하고, 그러면 분위기가 안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안 하는 게 뭐가 그게 큰 대수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수업을 왔는데 아무도 숙제 안 한 애가 없어. 녹음 숙제며 뭐 워크북이며 숙제를 완벽하게 해갖고 오는 거예요. 숙제가 완벽하니까 무슨 테스트를 봐도 당연히 잘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휘 테스트를 봐도 하나 틀려도 괜찮은데 애들이 다 100점이니까 마치 하나 틀린 애가 자기가 많이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만큼 분위기 파악을 아이들 스스로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는 원장님께서도 만약에 이게 나도 한번 너무 운영하기가 힘든데 한번 이런 규칙을 나름대로 원장님의 영어 공부방이나 뭐 학원이나 이런 데 정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스타일에 맞게, 본인의 여건에 맞게 그렇게 한번 이제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두 가지라도 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이 규칙을 만든 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해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다져지다 보니까 오히려 관리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뭐 숙제 제 안 하고 뭐 엉망이고 뭐 이런 아이들이 정말 극소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개인적으로 많은 규칙보다는 정말 이런 행동, 정말 이런 거 한두 가지 정도는 정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영상 한번 찍어봤어요. 제가 영상을 원래는 이게 먼저 찍었는데 마이크를 안 켜가지고 다시 찍었어요. 이제 뭐가 나쁘면 뭐 몸이 고생한다고 제가 실컷 찍어놓고 지금 다시 또 찍었어요. 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혼자 일하시는 원장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어떤 소통의 그런 길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댓글이나 인스타에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아는 선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